1943년 5월 29일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 키스카 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해군 제51통신대는 오전 7시경부터 아투섬의 미군이 아닥섬의 미군 사령부로 보내는 평문 메시지를 포착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군의 마지막 결사적 공격으로 미군 진영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후방 지역까지 혼란 속에 퇴각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미군에 의해 5월 29일 일본군의 마지막 반자의 돌격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아투섬은 미군 상륙 이후 20일간의 전투 끝에 미군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고립된 아투섬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일본 수비대의 옥쇄로 끝난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본영은 5월 30일 아투섬 수비대의 전멸을 공표했고, 여기에서도 옥쇄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본영 발표에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 마지막 돌격 결과는 일본군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알 수는 없었고,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멸 소식을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은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이 전투 결과를 숨기려고 했으나 도조 히데키 육군 대신 등의 육군성 순회가 반대해서 전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성에서는 5월 30일에 아투섬 일본군 잔존 부대가 전멸했다고 간단히 발표했고, 곧이어 미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대본영 발표를 인용해 아투섬 전투 결과를 보도했는데, 언론을 통해 일선 수비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소식에 이어 아투섬 수비대의 전멸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투섬 일본군 수비대를 지휘했던 야마사키 야스요 대좌는 이후 2계급 특진되어 최종 계급은 육군 중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연일 야마사키 부대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유년기부터 시작해 성장 과정과 군생활까지 집중 커버하고 거의 군신으로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대본영 발표와 관련해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야마사키 대좌가 일제 일단의 증언도 바라지 않았다고 대본영이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야마사키 대좌는 전투 중 아투섬의 중앙에서 지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대본영에서는 아투섬에 대한 지원병력 파견이 실패한 것을 사실 보낼 수 있었는데 야마사키가 거절해서 실현 못된 것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본영 발표를 그대로 실은 일본 언론들도 야마사키 대좌가 단 한 명의 지원 병력도 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이미 전투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 상황에서 아투섬의 부대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본영의 거짓 발표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총리 대신 겸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육군 차관이었던 도미나가 쿄지가 히구치키 이치로 북방군 사령관에게 정작 아투섬의 야마사키는 증원 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북방군 사령관이 집요하게 병력 증원 요청을 한 것이 괘씸하다며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마사키 부대장을 비롯해 다른 아투섬의 장교들도 전투 중 수차례에 걸쳐 계속 증원 병력 파견을 요청했고, 다츠구치 노부오의 일기 등 자료에도 증원 병력 도착에 대한 희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투섬에 지원 병력을 보내지 못한 것은 위험 감수를 하기 싫어했던 해군의 태도가 원인이었으나, 사실은 1943년부터 나타난 일본의 전쟁 역량 약화가 더 큰 원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투수비대의 전멸 소식은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히로히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히로히토는 최후까지 수고했다면서 격려의 말을 아투수비대에 전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스기야마 참모총장이 히로히토에게 아투섬 병력은 이미 전멸했기 때문에 전문을 타전해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나, 히로히토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전파를 송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던 사나다 조이치로의 기록에 의하면 아투섬에서의 전멸 소식을 들은 히로히토는 아무런 말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말해 두 기록이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히토는 6월 초순에도 육군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사나다 대좌는 히로히토가 육해군 간의 협동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고,
자신도 해군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시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해군이 육군을 도우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히로히토는 미군이 5월 11일 아투섬에 상륙한 이후 전황에 큰 관심을 가졌고 대본영 육해군부의 작전 지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히로히토는 또 시종 무관을 통해 육해군 간에 알력이 있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미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2월의 과다카날 패전과 4월의 야마모토 사령장관 전사 그리고 5월의 아투섬 옥쇄로 인해 태평양 전쟁 전황에 대한 초조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투섬 전투에서의 해군의 비협조와 관련해 당시 참모본부 제1부장이었던 아야베 기스주는 육군이 해군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평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투섬의 옥쇄를 기점으로 일본 육군과 해군의 갈등이 히로히토도 알아챌 정도로 대두되었고 그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바로 모자라는 전쟁 수행 능력으로 인해 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1943년 5월 이후의 일본군의 앞날은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알류샨 열도에서 또 다른 작전의 무대가 될 키스카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카 섬도 아투와 거의 비슷하게 태평양 전쟁 초반인 1942년 6월에 일본군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6월 6일 일본 해군 육전대가 키스카에 상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섬이 바로 미 해군 기상요원이었던 윌리엄 하우스가 일본군이 상륙하자 도망쳐서 50여일간 풀과 벌레를 먹으면서 연명한 끝에 일본군에 투항했던 그 섬입니다. 하우스 관련 이야기는 채널 홈페이지의 재생 목록 태평양 전쟁 25 북태평양 전역에서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키스카는 이제 미군의 수중에 넘어간 아투에서 약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미군의 각군 사령부가 전부 모인 아닥섬에서는 약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키스카는 이제 미군에 포위된 형세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키스카에서 10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미군이 1943년 1월에 상륙해서 활주로를 건설한 암치트카 섬에서 계속 공습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키스카에 육해군을 합쳐 5,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해 아투섬의 거의 2배였는데요. 키스카에 보급을 하면서 전투를 한 것은 이제 불가능했고 키스카의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는 작전 명령이 아투섬 전투 종료 직후 내려집니다. 이 작전은 게오 작전으로 이름 지어졌는데 2월달에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이 탈출했을 때의 작전명도 게오 작전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작전명은 권토중래를 뜻하는 일본어의 맨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권토중래가 한 번 실패해도 이후 다시 성공한다는 말이니까 비록 지금은 철수하지만 앞으로는 승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 같은데 전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본군은 과달카날 이후 철수 작전에는 전부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과달카날 철수 작전이 예상외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후의 철수 작전도 똑같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943년 6월 10일 현재 키스카 일본군은 육군이 2,429명 그리고 해군이 3,210명으로 합계 5,639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투섬의 일본군 병력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투섬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수를 성공시키는 것이 일본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군의 키스카 철수 작전은 2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 제공권과 제해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미군에 들키지 않게 초반에는 잠수함을 이용해 병력들을 소규모로 계속 철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하면 사이즈에 따라 한 척에 40에서 100명 정도 수송이 가능한데 한 번 수송에 육군과 해군이 같은 수로 철수하게 되어 있었고 언제 있을지 모를 미군의 상륙에 대비해 환자와 비전투원부터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송을 계속하다 보면 작전이 지연되고 발각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7월이 지나고 이 해역에 안개가 짙어지면 수상함을 동원해 대규모 수송을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투섬을 그냥 놔둬서 옥수하게 만든 일본 해군도 이 작전에는 적극적이어서 육군 측에서도 해군의 성의가 보인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스카 일본군은 탄약은 전투 한 번 치를 정도 그리고 식량은 배급량을 줄인다면 7월 말까지 버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철수작전은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잠수함 13척을 이용해 바로 키스카 철수 제1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6월 23일까지 해군 299명, 육군 55명, 군속 466명이 파라무시르로 철수했습니다. 23일까지 철수한 병력은 총 820명이었는데 자료에 따라 872명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잠수함들은 키스카에 병기와 탄약 125톤, 식량 106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도 수상함을 이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한 것은 아니어서 키스카 근해에서 3척의 일본 잠수함이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되어 버렸습니다. 6월 23일까지 잠수함을 이용해 철수한 키스카 일본군은 전체 병력의 약 15%였고 그 사이 잠수함 13척 중 3척을 잃어 더 이상 잠수함 수송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수상함 부대를 동원해서 더 늦기 전에 키스카 일본군을 한 번에 철수시키는 작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말에 아투섬 전투가 끝나고 미군도 이제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에서 단 하나 남은 일본군 근거지인 키스카 섬에 대한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총사령관인 킨케이드 제독은 1943년 6월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키스카 상륙은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마친 후 실행하길 원했습니다. 아투섬 전투에 투입된 미군 총병력은 제7보병사단과 기타 병력 등 약 15,000명이었는데 전사 549명을 포함해 1148명 부상, 그리고 동상 등 비전투 손실이 1800명이 넘어 비록 승리했지만 미군의 피해가 매우 컸던 전투였습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키스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키스카 상륙 부대를 이끌 지휘관은 찰스 콜렛 소장으로 일찌감치 정해졌고 키스카에 상륙할 병력의 총 규모는 5,000명의 캐나다군을 포함해 34,000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아투의 경험을 살려 방수 전투와 그리고 야전 상위가 아니라 파카가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군은 아투섬의 일본군은 실제보다 훨씬 더 적게 예측했지만 키스카 일본군은 실제인 5,600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약 1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키스카 상륙 작전은 오퍼레이션 카티지로 이름 지어졌고 아투 점령 이후 2달 반이 지난 1943년 8월 15일에 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군이 키스카 점령을 준비하고 있던 6월, 일본은 이미 철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잠수함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상함을 이용한 철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본군의 키스카 탈출 작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